이 계엄군이 진짜로 노린 건 바로 부정선거냐? 대책 없고 허술해 보였던 계엄 선포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던 겁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이게 조금 전에 야당이 공개한 저 영상입니다. 선관위 서버, 계엄군이 여기는 뭐 무장은 하진 않았고요. 얼뜻 보면 무장 옷차림이 아니라 평상 뭐 전투복 쓰고 대신 뭐 엑스바 두르고 들어가서 탄띠 뭐 탄알 정도는 갖춘 채 실제로 저렇게 선관위에 진입해서 각종 시스템 서버를 촬영합니다. 영상들이 쭉 있어요. 저렇게 그리고 저렇게 선관위 정문에 검은색 차량들이 해서 승합차에서 내리는 군인들이 있고요. 앞에서 한 명, 뒤에서 두 명 내려서 실제로 뭐 그렇게 국회처럼 시민들과 국회 보좌관들의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과천 선관위로 쭉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야당 의원이 CCTV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한 지금 어설프게 헤아려 봤을 땐 20-30명 정도 되는 군병력이 저렇게 국회보다 먼저 간 건데요. 그 박상수 대변인, 국회보다 먼저 갔다는 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야당은 주장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당의 오랜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엄령을 이용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저기에서 나온 서버에서 중요한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 이 계엄은 위헌 위법한 계엄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서정욱 변호사님까지도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계엄이라고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계엄은 위헌 위법한 계엄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에서 압수된 자료는 형사상의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확실한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위헌 위법한 계엄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보해서 설령 그토록 원하던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부정선거의 주범들을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그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은 모두 독수독가의 원리에 따라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밝혀져도 부정선거를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이번 계엄의 실체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우리 지지층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이번 계엄에 확보된 증거들은 단 하나도 형사상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영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 것을 넘어서서 진영 전체의 어떤 하나의 의구심, 의문에 대해서도 영원히 비궁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태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국회에 우리가 모든 그 눈과 귀를 집중한 사이에 사실은 오히려 선관인 과천은 계엄 선포에서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투입이던 20명에서 넘은 선관위를 갔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시간대별로 봤을 때도 비상계엄 선포하고 바로 한 5분 뒤에 보셨던 것처럼 과천청사에 계엄군 10명이 최초로 투입되고 야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뺐고 청사 출입을 통제한 다음에 대략 3시간 20분 정도 점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계엄이 해제된 지에는 돌아갔다는 얘기죠. 과천청사의 관악청사 300명 계엄군을 선관위에 진입시켰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저기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저희가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정보를 통제하는 이른바 관제실, 저기에 핵심 그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뭐 보니까 시스템 접속이나 자료 반출은 없었다. 이게 선관위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관위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여다봤는지, 뭐 시스템을 어디를 뭐 보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더 추후에 차차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뭐 유의미한 자료를 가져갔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선관위에 저렇게 빠르게 그리고 더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뭐 22대 총선이라든지 그럼 그 앞서 21대 총선이라든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와져 왔던 그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군들을 투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또 합리적인 추단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부정선거 의혹이 지난 4월 총선에도 제기가 되었었지만 그 전에도 계속 반복돼서 제기가 되어 왔었고 22대 총선에도 이 의혹이 제기가 되고 고발까지 이루어졌지만 일단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어서 불송치 결정이 난 바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를 먼저 가서 선관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들여다보려고 한 것인지 이 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풀어야 될 내용들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반출은 없었다는데 일단 진입한 건 맞고요. 오늘 선관위에 대해서 국회보다 먼저 간 거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하고 여기도 거기 국회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작전을 펼쳤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는 제가 일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는 부대도 있었고 아까 임무를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 확보 경계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 있는 부대가 한 20분 정도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그 주변에서 있다가 제가 공안식 공구분에 임무 중지 지시를 내려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임무를 중지하고 다 복귀를 위한 재직결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들은 실제 작전으로 들어간 인원들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 있거나 일부 인원이 그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 앞에 현관 고기 좀 일대에 있다가 중지 지시를 해서 빠졌습니다. 그거 유튜브에서 지난 총선 선관위가 조작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에 편향된 그 극우 유튜버들을 선동해 대통령이 노란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관위의 그 계엄군 투입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좀 투영된 것, 반영된 것 같다. 극우 유튜버에 휘둘렸다. 박지원 의원 이런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거다. 윤 대통령의 뜻이었냐? 예.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거다. 이게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사실 그 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무시무시했던 포고령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포고령 2호. 뭐 1호가 국회를 타겟한 거라면 목표로 삼았다면 2호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그 서정욱 변호사님. 부정선거 의혹이 있더라도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다. 앞뒤가 맞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지금 이제 저 특전사령관이 아주 현직이죠. 예. 근데 저 사이트가요 민주당의 유튜브입니다. 예. 아니 현직 특전사령관이 예. 민주당 유튜브 나가서 전부 이게 뭐 눈물 막 울컥울컥하면서 이게 인터뷰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군의 수준이 지금 잠시만요. 그 말씀은 제가 정말 끊긴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왜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와서 정보당국의 수장이 왜 이런 인터뷰를 하는지와 좀 비슷한 논리여서 일단 그거는 잠깐 비슷한 논리니까 왜 이 시점에 공무원이 저런 폭로를 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은 성동격서 전략한 것 같아요. 예. 이 말은 그 국회는 경고 맞고요. 국회는 경고예요. 예. 어떻게 280명으로 국회 1000명이 넘게 있을 거예요. 예. 보좌진까지. 따라서 국회를 장악한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의 설명처럼 그거는 경고용이고 국회가 워낙 뭐 이게 행정부 마비시고 하니까 탄핵이나 진짜 목적은요. 선관위에 있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겁니까? 예, 그거는 왜 시간이 급하게 가고 300명이 갔고요. 제가 이광재 사무총장이 있죠. 이분 그 KBS 라디오 저 아침에 방송 같이 했는데 보니까 IT 전문가가 47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IT 전문가가. 그러니까 300명 중에 IT 전문가 가서 아마 이게 그 얼마 전에 북한의 해킹 의혹이 있었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5% 정도 포렌식 하면서 검증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게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일반 이게 인터넷과 선거망이 막 분리도 안 돼 있고 너무 이게 허술하니까 아마 대통령은요. 저는 뭐 제가 부정선거 단정 안 하지만 대통령은 이게 그 상당히 의혹이 많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예. 여러 국정원 뭐 유튜브가 아니고 아마 이게 국정원에 여러 가지
포렌식 검정 결과라든지 예. 이런 걸 이게 아마 보고를 쭉 받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계엄 선포했다. 근데 문제는요. 예.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사가 안 되잖아요. 영장이 나올 리도 없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렇죠. 따라서 이게 아마 대통령은 비상수단으로 이게 그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되거든요. 계엄은. 예. 따라서 이게 그래서 자료를 미리 IT 전문가를 보내서 서버 확보해서 한번 이렇게 켜보겠다. 저는 대통령이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의도는 객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뭐 제가 부정선거를 주장한 건 아닌데 아마 이게 시스템이 워낙 허술하고 북한의 해킹만 작년에 막 이게 뭐 몇만 건이라고 나옵니다, 통계가. 예. 따라서 이게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선포했다. 됩니다. 예. 어제 오늘부터 이제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박성미 비서관님,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물들었고 처음 만난 날 검찰에 있을 때 선관위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가 대화 주제였다. 이게 이준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부정선거론에 굉장히 좀 동조해왔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뼛속까지 깊이 있게 이 부정선거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데, 이제 이준석 의원의 발언 외에도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어떤 문건이 나왔는데요. 대선 당시 이제 윤석열 캠프에 존재했던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 최근에 있었던 총선뿐만 아니라 21대 총선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저 발언도 심상치 않고, 그리고 이 윤석열 캠프에서 작성됐던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야권에서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그 보수 극우 유튜브에 좀 경도된 거 아니냐라고 지목하면서 그 지목했던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면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을 했잖아요. 어딜 갔냐 보니까 이 선관위 전산실에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를 가서 이제 촬영을 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분들이 누구냐면, 그동안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그런 유튜버 분들이 여기를 꼭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이 대통령이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했던 그 담화가 종료된 지 2분 만에 예. 이 계엄군들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가려는 목적성이 굉장히 확실했던 거고, 앵커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에 투입된 인원보다 어쩌면 더 많은 군인들이 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 중에 굉장히 허술하게 선포가 됐지만 분명하게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고령에도 뭐 여론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